제2부 첫째 시입니다. 동토에 내리는 비. 메마른 동토에 비가 내리니 얼씬년스런 장마당의 처마 밑에 헐벗은 꽃제비들 떨고 있다. 아름답던 산하에 해방이 되자 빈부를 없앤다며 논밭을 몰수하고 평등을 이룬다며 밤낮없이 정치 학습에 관제 토의와 토론으로 괴롭히더니 이 밥에 고깃국을 약속한 낙원은 붉은 구호와 3대 우상으로 도배되고 굶주린 난민과 고아들이 떠도는데, 오 하느님, 저 민둥산 왕국에는 언제쯤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여름이 오고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나이까. 그 다음에 또 뭐 이 제일 첫째 시집에 네. 제1부 아불사 저걸 어쩌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첫 시가 네. 에, 나도 대통령이나. 나도 대통령이나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건데, 예예. 뭐 우리 주위에 작년 재작년 됐습니다만 아직도 뭐 참 뭐 안철수 바람이 아직도 불고 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실화를 제가 이렇게 풍자시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예. 2002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승객과 대화를 하던 택시기사가 예. 경기가 너무 나빠 때려치우겠다고 하니 노 당선자 선배로 기자 출신의 승객이 그만두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 택시기사와 나도 대통령이나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뭐 참 안철수 바람이라든가 또 뭐 대통령 시켜 주면 당선만 되면 아무나 하는 것처럼 돼 있는 이 우리 오늘날의 세태에 대해서 좀 반성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걸 첫 번째로 올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MBC 기자 출신입니다. 노 당선자보다는 나이가 한 50세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주 사회에서 부산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 대통령을 언제부터 아느냐 하면 81년부터 압니다. 부림 사건이 일어난 게 81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참 부산 상고나가 고졸 출신으로서 70명 뽑는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참 세간의 화제가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판사 생활 한 8개월 10개월 하다가 또 인권 변호사 나와 처음 한 것이 81년도 부림 사건 같고, 그다음에 82년도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뭐 이런데, 그래서 저는 그때 조선소에서 한창 참 여러 가지 뭐 관련 공업이 발달하지 않고 재료도 뭐 철판도 전부 다 참 수입해가 쓰던 판에 너무 배 만드는 것이 어렵고 해서 뭐 이런 데 관심을 둘 형편이 못 됐습니다만은 하도 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신통해서 김해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때만 하더라. 지금은 김해 인구가 근 60만이 됩니다만 그때는 뭐 김해 인구 해봐야 뭐 한 15만 뭐 많아야 그냥 한 17, 8만 안 되겠으면 부산만 그냥 교회에 해당되는데, 그분 말씀이 저 노무현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저분 어릴 때 부모 따라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5살 때부터 봉화마을에 살았으니 김해 살았으니 김해를 뭐 고향을 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만은, 제가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퇴임하기 전에, 물러나기 전에는 2번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전부 그 초가집을 생가로 써놓고 안내판에 지금 현재도 부산 지하철 환승역 같은 데 가면 김해가 지역 소개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생가라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참 기자가 25,000명 있는데 저럴 수 있나? 어? 옛집이라고 해야지. 옛집. 옛집에 그러면 고가라 하든지 예. 아니면 예. 옛날에 살은 집에 성장지. 구거라 하든지 성장지. 뭐 고향을 하는 건 예. 좋은데 출생지는 아니고 생가는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거를 김해 인구가 지금 근 60만이 되고 공장이 근 5천 개나 있고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진 대도시인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책이 출판되자 현 김해 시장한테도 하나 보냈습니다. 읽어보고 예.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예. 제가 잘못됐으면은 제가 벌을 받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때 81년도 그때 이후로 나중에 노 전 대통령이 유명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 번 나이 든 사람한테 제가 사실은 문의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는 선거 공해라. 예. 공해. 네. 근데 이건 완전히 시조 형태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삼선시는 선거 공해. 예. 지자체장 선거 후 재선거 이어지고 조금 시적으로 좀 읽어주십시오. 당선된 교육감들 사정기관 오락가라. 뒤늦게 선거제 택한 문단에도 줄소송. 문단에 가는 건 문인협회, 뭐 시인협회 이게 문단인데 잘 아시겠지만 총장선거 대학에 파벌이 판을 치고 돈 드는 선거운동 비리로 귀결되니 국립대 일부 사립대 추천제로 가는데 선거가 민주제의 기본이긴 하지만 선거 후엔 모두가 파산한 권력투사 이 상태 계속되고도 선진국이 되는가. 뭐 그래서 서정시가 아니다 보니 예. 별 실화서는 재미없습니다만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제가 하나 읽어 보시기를. 어차피 저는 신앙송을 개인적으로 감상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71페이지에 있는 70페이지 어처구니 없는 은행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 노무현 관계되는 시드가 많아가지고 네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지금도 이거는 계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한번 읽어달라고 하십니다. 잘 그냥 편하게 읽어주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은행인데 예, 이쪽으로 카메라를 보십시오. 여당 대선 후보가 가해자였던 장인의 무덤에서 2002년도 선거 중이겠죠. 예, 여당 대선 후보가 가해자였던 장인의 무덤에서 창원 진전면의 좌익에 의한 양민 학살과 관련하여 좌우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피해자였다고 해서 살해된 11명의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취임 후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내뱉고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와 퇴임 직전에 대못을 받고 나가겠다는 막말처럼 불법으로 가져간 청와대의 방대한 자료로 말썽이 드니 낙향 첫해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 3kg을 보내면서 그가 말을 받는 분에는 이명박 님이고 보내는 분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권양숙이라니 그가 말을 잘한다고 그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생전의 편가르기와 절제없이 뱉는 무례한 말실을 의문사 후에는 그의 추종자들이 잘 또 이어받아 가짜 상주인 주제에 일부 조문객들에게 물을 퍼붓고 본연 조화들을 내동댕이 치며 내쫓았는가 하면 저들의 주군의 원호는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누구의 지엄한 명령인지 의문사를 밝히려고는 않고 자살로 미화한 조문 정국으로 국면 전환만 깨했으니 21세기에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또 있을까? 5년 전 스스로 패족을 선언했던 전 정권의 실세들이 후임 정권의 실패를 빌미로 자기들은 성공한 정권이냐? 저마다 그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대선 후보라며 그가 결정한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하면서 부잣집에도 무상급식에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네. 이 뭐 좀 민감한 테마입니다만은 네. 우리 아무리 뭐 참 막가는 세상이라도 대통령은 은행의 절제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데 거기는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참 예.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길바닥에서 쓰러진 행여병자가 죽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뭐 출생지라든가 친가 외가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손톱만한 의문사라도 밝혀야죠. 그걸 아는 이명박 정부는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을 갖다가 화장을 서둘러 했고 아니죠. 그 장례 형식을 국민장으로 해야죠. 국민장을 한 데는 뭐 네. 그때 또 국민장을 찬성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예. 반대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예. 그래 했는데 그 후유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비리 수사 중에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현재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을 국민장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거 지난번 이명박 정권은 그냥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뭐 좋은 게 좋고 기회주의적으로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 좋고 하다 보니 뭐 이쪽에도 뺨 맞고 저쪽에도 뺨 맞고 지금은 그냥 참 처량해서 숨어 다니니까 보기도 민망할 정도. 대가를 치르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 나라에 적어도 대통령을 5년 한 사람이 저렇게 말이지 어디 참 숨어 다니는 저런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 우리 참 나라를 봐서도 답답한 시간 일이죠. 참 숨어 다니다는 표현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만일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내일 어디로 간다 일정을 한번 말해주고 제가 나와라 보러 하십시오. 그리야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그 나올 수 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하는 분도 아니라서 그래 안 하지 싶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어디 가면 아마 칭찬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보다도 비웃는 사람이 많겠죠. 그 시기를 넘기기는 높은 교묘히 넘겼는데요. 예. 지금 모든 게 이제 그 시간을 갖다 연장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봉하마을을 둘러싼 그런 시만 했지만은 선생님 저 본래 지난 살아온 길도 좀 제가 여쭈려고 합니다. 일단 좀 쉬고 하겠습니다.